AI가 분석한 축구의 세계. 오빠 봐주실 거죠? 저 민망해서 못하겠어. 오케이. 네? 이걸로 써야겠다. 괜찮아요? 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토트넘 하스퍼 대 리즈 유나이티드가 격돌합니다. 최근 3경기 AI 팀 기록을 살펴보면 AI 점수는 67.4 대 85, 탭은 240 대 342. 여기서 말씀드린 수치인 탭은 상대방 위협지역 공격 지수로 다음과 같이 상대 위험지역에서의 볼 터치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TP는 6 대 14. 여기서 말한 CTP는 슛까지 연결된 완성형 전술을 말합니다. BAP는 67.7 대 80.3입니다. 15년 넘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선적이 없었던 리즈입니다. 따라서 두 팀이 맞붙는 것이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2010년대 FA컵 무대에서 양 팀은 3번의 맞대결을 펼쳤었습니다. 토트넘 기준으로 양팀의 역대 상대 전적은 68경기 22승 22무 24패를 기록할 정도로 팽팽한데요.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가 하위리그에서 있었던 시기에 맞붙었던 3번의 FA컵 1전에서도 양팀은 각각 1승 1무 1패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기본 전력과 상관없이 두 팀의 맞대결은 항상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전체적인 양상 역시 이전 대결들과 마찬가지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올 시즌 리즈의 기본 성향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즈의 리그 순위는 토트넘보다 낮습니다. 반면 AI 수치는 오히려 토트넘보다 높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탭과 CTP를 중점적으로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즈는 많은 실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올 시즌 승격한 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아르헨티나 명감독 바델사의 철저한 조련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리그 최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훌륭한 AI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CTP 파트는 리그 3위에 해당될 정도로 매 경기 조직적인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이는 토트넘 대비 경기당 4개나 더 많은 수치고요. 15라운드까지의 실득점력은 25에서 26득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토트넘처럼 손패 듀오급 리그 탑 클래스 포워드진을 보유하지 않은 승격팀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한 득점력입니다. 다만 실제 경기 결과가 최근 6경기 3승 3패를 기록하며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똑같은 라운드 기준 9라운드 맨시티전 승리 이후 토트넘은 득점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0득점 경기가 2경기나 있을 정도로 득점 부분에서 리즈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매 경기 꾸준한 CTP를 획득하는 습관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팀이 득점을 할 것 같은가 라고 묻는다면 토트넘보다는 리즈가 최소 5개 이상의 CTP 우위를 내보이며 1득점에는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잉글랜드 클럽 간의 경기이지만 골키퍼의 대결로 보면 프랑스인들이 꼭 봐야 할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주전 골키퍼의 위고 요리스의 은퇴가 다가온 시점에서 프랑스 국가대표 차기 20장 자리를 노리는 이안 멜리에에게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단순 실점으로만 보면 승격 시즌 15경기 30실점이나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낙제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리즈라는 팀 자체가 승격 시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팀으로 기본적으로 수비진의 부담이 큽니다. 즉 이전 맨유전 6실점과 같이 대량 실점을 무조건 골키퍼 탓으로 돌리긴 어려운 상황이죠. 클린시트 횟수도 대선배 요리스 키퍼와 같은 5회를 기록할 정도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양팀의 중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양팀 중원의 핵심은 바로 95년생 동갑내기 호이 비에르와 필립스입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 부상으로 인하여 3경기 결장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두 선수는 각 팀 감독들이 선발 라인업을 적을 때 가장 먼저 적고 시작하는 것이 분명할 정도로 선발 출전을 보장받은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에서 중원에서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두 선수 모두 공격 포인트 획득을 최우선으로 하는 2선 유형의 미드필더들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공격 지원도 면에서의 AI 스탯을 살펴봐야겠는데요. 두 선수의 기본 탭 수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본 플레이 성향에서
필립스가 조금 더 공격 지원도가 좋은 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CTP 수치를 살펴봤을 때 CTB 수치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필립스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해당 근거인데요. 우선 전체 CTP 참여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수치라 볼 수 있는 CTM, CTA 수치에서 필립스는 매 경기 1개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리즈의 공격 작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둥 같은 선수입니다. 필립스의 능력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은 승격 직후 첫 경기였던 1라운드 리버풀과의 일전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리그 첫 경기임에도 자신의 능력을 곧바로 보여준 필립스는 다이렉트 CTA로 해리슨의 동점골을 빠르게 도왔습니다. 물론 그 대신 호이비에르는 수비적인 공헌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에서 호이비에르는 33경기 출전하여 46개의 슈팅을 때렸음에도 0골에 그쳤습니다. 수비 성향의 포지션을 감안하더라도 40개가 넘는 슈팅 중 단 한 골도 없었다는 것은 포지션과 관계없이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직 토트넘에서의 골과 EPL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 두 선수 중 한 명의 첫 데뷔골이 터지게 된다면 자신들을 믿고 매 경기 중용해주는 감독들에게 엄청난 새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경기 최종 방향은 포워드진 선수들의 결정력에 달려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주포는 케인보다는 손흥민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만큼은 93년생 동갑내기 센터 포워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포드 같은 경우 지금은 케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벌어졌으나 본래 첼시 소속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유망주였습니다. 한때는 케인 못지 않은 기대치를 받았던 선수였던 것이죠. 하지만 본 소속팀 첼시에서는 사실상 기회를 받지 못했고 그 뒤 임대와 이적을 전전하며 그저 그런 2부 리그 선수로 남는 듯 했습니다. 펠리스와 노리치 그리고 미들 스보로의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EPL 경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공격수로서는 언급하기도 민망한 EPL 기준 27경기 한 골이 전부였던 선수이기에 사실상 올 시즌을 통해 첫 EPL 선수로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올 시즌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기존 리그 탑 클래스라 불리던 살라, 손흥민, 바디, 케인, 브루노 등과 함께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수 포지션에서는 가장 실질적인 수치라 볼 수 있는 CTS와 SSR 스탯에서도 케인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수치가 눈에 띕니다. 두 경기당 한 골씩은 균형감 있게 기록하며 자신의 골 감각을 유지하고 또 지속하고 있는 벤포드의 퍼포먼스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17라운드 프리뷰의 홍나칠이었습니다.